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10월 3분기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시장의 노이즈가 커졌죠. 11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트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트랩이란 주가의 급락으로 지금은 주가가 싼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의 실적 하향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주가가 싸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가격 매력을 감안하고 덤벼들기에는 앞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그러한 구간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과매도와 투자심리 개선의 시너지로 인해서 11월 주식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향후의 주가의 방향성은 투자심리 개선 그 이상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도 또 국내 증권사의 전문가들도 함께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노이즈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펀더멘털인 기업 실적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들은 무역 전쟁이 향후 20년이든 30년이든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은 전격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고 20년, 30년 이어질 수 있겠다는 발언. 앞서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G2의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20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의 권력 다툼이 50년간 지속된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은 30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시대를 살아나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 그 이후라는 전략 리포트에서 지수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겠다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라는 의견이죠. 5월 무역회담에서 제시했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요구 사항들과 그 진전 여부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위쪽이 미국의 요구 사항이고요. 아래쪽이 중국의 요구 사항인데요. 5월 미중 무역회담이 와해된 이후 이제 11월 양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얼마나 진전됐는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극적 타결을 위해선 중국의 2025 정책, 이 제조업을 위한 정책의 후퇴가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도 여기 두 번째 라인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 2025 계획, 이것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도 여전히 그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취할 조치들 142개 항목을 줬는데 이 중에 4개, 5개 항목은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에이펙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의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의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주도의 기술 지원 정책을 놓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가 이달 말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목이라고 하고요. 다시 미중 양국이 서로를 압박할 카드,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내년 2월경에 중국을 향한 4차 관세 부과 2,670억 달러 규모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차단, 미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중국 쪽에서는 희토류의 수출 제한과 여러 기업들, 첨단 산업 기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벌금 부과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1위 부자, 미국의 100년 기업을 무너뜨려버린 그러한 미국의 유통 공룡을 이끌고 있는 CEO죠.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최근 미국 시애틀을 본사에서 가졌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마존도 앞으로 10년 내에 망할 수 있다. 대마불사는 없다라고 말이죠. 제프 베조스가 한 직원이 시어스 백화점 파산에 남긴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는 아마존이 어느 날 망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큰 기업의 수명도 100년이 아니라 30여 년이면
끝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존은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서 20년을 넘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소비자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때 종말의 시작이다라면서 가능한 그 날이 늦게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그널을 이야기하니까 좀 믿음직스러운 건 또 뭘까요?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SK그룹의 다음 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 유망 산업이 어딘지 최근엔 관심이 없다라면서 나의 관심은 오직 고객과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 디테일에 향후 성장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유망하게 보는 분야 결국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에너지와 IT가 결합된 에너지 솔루션이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약세장 속에서 7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꼽아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버라이즌, 통신 기업이고요. 그리고 2000년에 설립된 기업은 이것 하나뿐이었네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캐나다 구스 홀딩스 같은 기업은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진 음식료와 의류 기업이고요. 1880년대에 만들어져서 100년 이상 된 기업 존슨앤존슨과 코카콜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약과 소비재, 음식료 쪽의 종목군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프리미엄, 오늘도 주목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